태양이 떠오르는 저 지평선까지 주먹 불끈 움켜진 나느냐 달려간다. 힘든 시련과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와도 절대 기죽지 않고 힘차게 나간다.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해모험.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대모험. 시간 대모험.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다 보자. 낙낙뛰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알수. 나란 말씀이 등기게 따라 국민정음 창제의 민의 군주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바로 참된 장군 얼쑤. 혼자 위에 약속해를 내고 하얼빈의 고래한다. 구두선 세운 사람 누구였지. 시간의 문으로 얼쑤.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다 보자. 낙낙뛰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심사를 쓰고 건축기술서 학을 다방면에 박학다식 삼국통일 히스토리 하 신라를 대표하는 장군 얼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대동여 지도조선 최고가가 고려를 세우는 누구였지. 시간의 문으로 얼쑤.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다 보자. 낙낙뛰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태양이 떠오르는
저 지평선까지 주먹 불끈 움켜진 나느냐 달려간다. 힘든 시련과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와도 절대 기죽지 않고 힘차게 나간다.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해모험.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대모험. 시간 대모험. 엉기디콩덕 모두 함께 엉기디콩덕 모두 함께 엉기디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낯짝기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알수. 나란 말씀이 등기게 따라 국민정음 창제의 민의 군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바로 참된 장군 얼쑤. 환자 위에 약속해를 내고 얼빈의 고래 온다. 구두선 세운 사람 누구 시간의 문으로 얼쑤. 엉기는 궁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엉기는 궁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엉기는 궁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맞닥뜨리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먹는 심사를 쓰고 건축기술서 학에 의한 다방면에 박학다식 삼국통일 히스토리 한 신라를 대표하는 장군 얼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대통령 지도조선 최고가가 고려를 세우는 누구 시간의 문으로 얼쑤. 엉기는 궁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엉기는 궁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엉기는 궁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맞닥뜨리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태양이 떠오르는
저 지평선까지 주먹 불끈 움켜진 나느냐 달려간다. 힘든 시련과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와도 절대 기죽지 않고 힘차게 나간다.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하나, 둘, 셋. 같은 오케이.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해모험. 오케이. 이대로 진행하자.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대모험. 시간 대모험.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낯가리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알수. 나란 말씀을 등기게 따라 국민정음 창제의 민의 군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바로 참된 장군 얼쑤. 혼자 위에 약속해를 내고 다 얼빈의 고래 구구선 세운 사람 누구였지. 시간의 문으로 얼쑤.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낯가리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농민 심서를 쓰고 건축기술서 학을 의학 다방면에 박학다식 390 히스토리 한 신라를 대표하는 장군 얼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대동여 지도조선 최고가가 고려를 세우는 누구였지. 시간의 문으로 얼쑤.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콩기디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낯가리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태양이 떠오르는
저 지평선까지 주먹 불끈 움켜진 나느냐 달려간다. 힘든 시련과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와도 절대 기죽지 않고 힘차게 나간다.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대모험.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대모험. 시간 대모험. 뻥기디 콩덕 모두 함께 뻥기디 콩덕 모두 함께 뻥기디 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맞닿기를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알수. 나란 말씀이 등기게 따라 국민정음 창제의 민의 군주함.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바로 참된 장군 얼쑤. 혼자 위에 약속대로 내고 다 얼빈의 고래 온다. 구두선 세운 사람 누구 시간의 문으로 얼쑤.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맞닿기를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심서를 쓰고 건축기술서 학에 의학 다방면에 박학다식 삼국통일 히스토리 하 신라를 대표하는 장군 얼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대동여 지도조선 최고가가 고려를 세우는 누구 시간의 문으로 얼쑤.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맞닿기를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태양이 떠오르는 저
저 지평선까지 주먹 불끈 움켜진 나느냐 달려간다. 힘든 시련과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와도 절대 기죽지 않고 힘차게 나간다.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해모험.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목이 메어 부르는 사랑의 가르침도 보물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 대모험. 시간 대모험. 뻥기디 콩덕 모두 함께 뻥기디 콩덕 모두 함께 뻥기디 콩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낯짝기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알수. 나란 말씀이 등기게 따라 국민정음 창제의 민의 군주함.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바로 참된 장군 얼쑤. 혼자 위에 약속대로 내고 다 얼빈의 고래한다. 구두선 세운 사람 누구 시간의 문으로 얼쑤.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낯짝기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넌 민심서를 쓰고 건축기술서 학을 의학 다방면에 박학다식 삼국통 1 히스토리 하 신라를 대표하는 장군 얼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대통령 지도조선 최고가가 고려를 세우는 누구 시간의 문으로 얼쑤.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뻥기디 쿵덕 모두 함께 한 걸음에 뛰어보자. 낯짝기는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태양이 떠오르는
저 지평선까지 주먹 불끈 움켜진 나느냐 달려간다. 힘든 시련과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와도 절대 기죽지 않고 힘차게 나간다.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난세의 영웅, 과거로부터 배워보는 지혜 이야기. 가슴 터질 것 같은 승리의 북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름 한번 우리 오늘 온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조영우, 임태호, 채원, 하나경, 이사랑, 이름이 사람이야. 박지윤, 예빈한, 양진우, 이나경, 양예준, 제이, 영영? 황석현, 박승찬, 박지윤, 이나경, 최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 고마워요. 이렇게 감기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괜찮았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걱정 덕분에 이렇게 튼튼하게 다 나았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해줘서 고맙고, 선생님 목소리가 울려요. 그래요?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러나 공간이 그래도 들을만 하죠. 네, 선생님 라이브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또 봬요. 서윤이 안녕. 야, 너 저번에 안 왔더라. 너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왔네. 선생님 너무 예뻐요. 제2 학생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서윤이 당연히 기억하지요. 자, 초등학교 과천에 있는 율목초등학교였잖아 너. 자, 볼게요. 오늘 특강 주제는 수아쌤이 알려주는 잘 읽고 잘 쓰는 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읽고 잘 쓰고 싶어서 온 친구들인가요? 다? 맞나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들려요? 예뻐요. 훌륭하고요. 이서윤. 잘 들려요. 예, 좋아요. 어떡하지? 안 들리는 친구? 어떻게 해야 돼? 자, 볼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더 사랑하고요. 자, 오늘 수아쌤이 알려준 잘 읽고 잘 쓰는 법.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어려운데 회장이 왜 선생님 덕분에 회장이 됐지? 너무 궁금하네. 이나경, 나경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다 같이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나경이 왜 제 덕분에 회장이 되었을지 너무 궁금한데 써주세요. 네. 자, 오늘 참여 방법 라이브 소통왕 여러분 계속 올려주시면 맘스터치 사이버거 세트 10명 사이버거 좋아하나요? 10명 드리고요. 라이브 종료에 후기 참여자 고정 댓글에 베스킨라빈스 1만원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10명을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기 전에 글쓰기와 관련하여 뭐가 궁금한가? 그죠? 열심히 하죠. 뭐가 궁금한가?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좀 했는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게 뭐였냐면,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느낀 점이 2위, 2위, 3위 쭉 있는데 우리 3개를 볼 거예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 논술을 하면서 같이 글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 글 쓸 때 글을 왜 써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글쓰기 실력이 늘었어요? 좋습니다. 근데 글을 왜 써야 될까? 글쓰기를 왜 해야 하나요? 이거 궁금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글쓰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쓰기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서윤이도 늘었어요? 그러게요. 중심 문장 어떻게 해요? 글쓰기 하면 우선 좋은 점부터. 이게 좋은 것 같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강한 학생, 3학년 친구 아주 훌륭해. 글쓰기 대회 상 받았어요. 자신의 의견 전달을 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고칠 수 있어요인가요? 유명해진다.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 어휘력을 키울 수 있다. 나중에 기억도 더 잘 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쵸? 맞아요. 여러분 똑똑해져요. 맞아요.
불러주세요. 제1영영 불렀어요. 자, 볼게요. 사회가 정리되기 위해,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글쓰기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발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선생님은 좀 들거든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생각이 정리되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외롭지 않고 원칙도 중시하게 되고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고 사랑하고요. 맞아요. 수능 잘 봐요. 여러분들 글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선생님이 안 알려줘도 잘 알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어요. 저 장하진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 방만 막 물건이 어질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뭔가가 계속 가득가득 차거든요. 그걸 이렇게 풀어내줘야 마음이 좀 시원해지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게 되면 내가 막 속상한 게 있었어. 그럼 어때요? 막 이렇게 쓰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한 경험들이 있어요. 모든 학습의 기초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이디어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너무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쓰기는요. 여러분들이 논술로 수능을 갈 때도 수능이랑 같이 대입을 준비할 때도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게 되면 어때요? 거기서도 항상 본인의 글을 쓰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 본인이 다 써야 돼요. 그죠? 그거는 다 이게 글을 잘 쓰지 못하면 졸업이 어렵겠죠? 그래서 글쓰기 능력은 우리 학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견, 우리가 국어라는 것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두 명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런 모양이 사람 인자인데 요런 인간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때 뭘로 해요? 말로 하죠. 그죠? 말하기, 글쓰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다른 사람과 좀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그죠? 갈등도 원만하게 풀 수 있고 내 의견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오해가 없겠죠. 내가 콜라를 달라 그랬는데 사이다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뭐 말을 잘 해야 콜라를 주문하겠죠. 그죠? 그래서 글쓰기는 실생활, 아주 작은 나의 친구와 또는 형제,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할 때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크게는 정말 사회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까지,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 그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대입, 그 다음에 회사 면접, 그쵸? 그 다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거 사귈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들어가 볼 거냐면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 글쓰기와 관련하여 여러분들 궁금한 게 무엇인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아유 고마워요 다들. 그래서 글쓰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탑3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어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쓰기 잘하고 싶죠? 이 뒤에 써도 되나요? 써도.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분필 있을까요? 없어지고. 네, 감사합니다. 글쓰기 잘해. 이렇게 내가 나와야 돼? 자,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많이 쓸수록 좋아요. 다들 알고 있는데? 다양한 매체를 접해본다. 그쵸? 책을 많이 읽는다. 앉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고. 그죠? 서윤이. 와, 이게 막 올라가서 다 내가 읽지 못했는데. 응?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려면 우선 글쓰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있는데 우선 글을 쓸 때는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쓸 때의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렇죠? 나를 한번 또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 잘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아마 사람들마다 답이 다를걸요, 그죠?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선은 글을 쓸 때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번에 어떤 친구가 글 올렸던데 한강 작가님처럼, 한강 작가님이 연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한강 작가님을 좋아해서 연대가 목표라는 친구가 있던데, 하루에 그 한강 작가님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한 권 읽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책을 최소한 내가 가장 읽을 수 있는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 책을 읽는 게 중요한데,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은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글쓰기를 잘하려면 선생님 생각했을 때 첫째로는 우선 한자를 잘해야 돼요. 한자. 여러분 한자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한자 되게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필수예요, 필수. 응? 한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한자를 다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 한자를 혼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공부를 하다가 혹시 지우개 있을까요? 혼자 공부를 하다가 뭐를 했냐면 국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 한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감사합니다. 한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한자를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뭐 7,000원, 8,000원 되는 한자책을 한 권 샀어요. 혼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혼자 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급수 시험을 봤어요. 급수 시험.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자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 우리나라 말의 이해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저 열심히 해요. 5급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알려줄까? 평범으로 알려줄까?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기준 알려줄까? 서울대 연고대 기준으로 좀 알려줄까요? 서울대 연고대 가는 그거를 목표로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고등학교 1학년 가기 전, 그러니까 중3이죠? 중3 때 모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2급을 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2급. 여러분 중3 전까지 2급을 따세요. 그래서 가세요. 아셨죠? 그쵸? 서울대! 이렇게. 스카이! 가야지. 그런 친구들은 중3 때까지 몇 급을 해라? 2급을 준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다. 아셨죠? 1급! 와, 대단한데, 시원이? 자, 한자 급수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2급까지 보면 좋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또 설명하면 1시간 해야 돼. 이것만 1시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거 다 설명을 못 해주고, 어쨌든 한자가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 뭐 구몬 한자 뭐 이런 거 있던데, 그거 맨날 오는 거 구몬 한자 같은 것도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단어 할 때 뭐예요? 자, 한자 보자 이러죠? 그죠? 2급 따야지 서울대에 가요? 아니에요. 2급 없이 서울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공부하기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없어도 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한자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먼저 이 기본을 해놔야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거는 출력이거든요. 아웃. 밖으로 아웃풋이에요. 출력을 하는 건데 내가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밖으로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읽어야 돼요. 우선 뭘 많이 알고 아는 것들 중에서 내 생각을 막 재조합을 해서 내가 글을 탁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요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요거부터 하고 요거 같이 하고 있는데, 글쓰기 잘하려면 맨 첫 번째 뭘 한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 읽기 전에 할 게 많아. 책을 읽기 전에 한자를 하면 좋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한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막 이 피노키오의 모험, 걸리버 이러잖아요. 그죠? 한강 작가님 괜찮은 책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약간 학생들이 보기 비추천. 너무 좀 그래. 아무튼 단어를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그게 무슨 글이 됐든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셔야 돼요. 사전 검색.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 어떤 한자의 또 한자예요. 한자의 뜻과 의미 쓰였는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무슨 뜻인지 요렇게까지. 한자는 뭐고? 이 한자여서 이렇구나 이렇게 뜻까지. 가면, 그래서 예를 들면 가면이 뭐야? 가면 그냥 뭐 쓰는 거? 거짓 가짜에 이거 뭐예요? 얼굴 면자. 거짓 얼굴. 그게 가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면 하지 말고 내가 이거 가면이 대체 뭐지? 하면 찾아보는 거야. 아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우선 잘 읽는 방법.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한자가 모여서 뭐가 돼요? 단어가 되겠죠. 아까 가면처럼 거짓 가짜와 얼굴면이 모여서 가면이 되지. 그지? 그런 것처럼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문장이 되죠.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왜 파랑새에서 밤에 궁전에 있던 파랑새들은 다 나와서 죽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걔네는 까만색이 됐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이 숨어있는 의미도 좀 이해를 해보고 문장 자체를 내가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서 문장 이해는 여러 가지의 이 방법들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한자하고 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제대로 이해하고, 단어를 했으면 단어들이 모인 문장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을 읽다 보면 문장이 또 뭐가 돼요? 문단이 되고, 문단이 한 편의 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제서야 뭘 알 수 있다? 주제를 알 수 있다. 주제가 제일 중요하더라. 주제.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읽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하다가 죽었어.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주제를 내가 파악해보는 연습. 그래서 우리 논술 책에는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걸리버가 내 나라를 여행을 했어. 그래서 와서 말처럼 살았어. 어떡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찾기가 힘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그 책 같이 할 때 설쌤이랑 선생님이랑 독서 논술 강의하는 거 빠지지 말고 쭉 다 들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제 찾는 게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요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읽는 거, 인풋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웃풋에 대해서, 글쓰기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웃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선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읽는 방법은 선생님 알려줬어요. 인풋하는 방법. 아웃풋은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들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개요를 먼저 쓰셔야 돼요. 개요가 중요해. 개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심청이는 효녀인가? 이런 거. 심청이는 효녀인가? 효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은 심청이가 효녀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난 효녀다? 아니다? 어때? 뭔 소답합이야? 효녀다? 아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응? 누구는 효녀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는 효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봐봐. 친구들끼리 효녀다, 아니다, 효녀다, 아니다, 효녀, 아니다, 난리에 난리. 그죠? 그래서 우선은 개요를 쓰는데, 개요 쓰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효녀를
내가 심청이를 효녀라고 생각하는지 불효녀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부터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개요를 가지고 처음, 중간, 끝에 선생님이 뭘 한번 써봐라 이렇게 수업 시간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해보자. 개요를 선생님이 이거 쓰라 그랬는데 처음, 중간, 끝에 여기에다가 나는 효녀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래.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나는 뭐다?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물어보는데 효녀반 불효녀반 어때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는 이렇게 원래 글을 쓸 때 왜 그게 안 되냐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반반 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왜 둘 다 쓰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선생님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그거를 논하는 의미 자체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한쪽으로 그래도 정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효녀 불효녀 선생님을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둘 다 쓰면 안 돼. 안 돼요. 불효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난 불효녀다 그랬어. 그러면 중간에는 뭐 선생님이 쓰라 그랬죠? 뭐 쓰라 그랬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불효녀라고 생각하는데 근거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근거가 한 개여도 좋아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효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라면 아무리 눈이 떠도 그죠? 아버지가 슬퍼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불효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는 불효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개요를 짜주고 여기다가 이런 생각을 선택해서 정리해서 써보세요. 근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지. 개요를 놓고 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쓰면 돼요. 차례차례. 길이가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길이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길면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자꾸 길게 쓰라 그러고 선생님이 10줄 이상 쓰라 그런다고. 그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쓰는데 내가 쓸 때는 꼭 그렇게 막 되게 길게 써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아셨죠?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책 읽는 방법, 그 다음에 글 쓰는 방법, 이 두 가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죠. 두 가지. 책 추천해 주세요. 책? 너무 많은데.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하고 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은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냐면 우선은 여러분들 단꾸미에서 지정된 그 도서는 다 읽었나요? 그 도서도 다 읽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 어려운 책을 읽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난중일기가 쉽게 쓰여진 난중일기가 있고 되게 어려운 완역본 난중일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역본 난중일기를 읽지 마시고 어린이 난중일기를 읽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아셨죠? 나중에 커서 완역본을 보셔도 되고 지금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우리 단꾸미 목록에 있는 것부터 먼저 다 읽고 두 번째, 선생님 저 그거 다 읽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학교 초등학교에서 아마 그런 거 다 할걸요. 5학년 추천도서, 3, 4학년 추천도서 이런 거. 응? 아셨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정된 거 한 학기 1년에 50권씩 추천을 해주잖아요. 학교에서 50권, 100권. 그런 거 먼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 이제 선생님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완역본이 뭐예요? 완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번역한 그거를 완역본이라 그래요. 선생님 저 영재원 다녀요. 자, 우리 이나경 학생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연설문을 써서 회장이 됐군요. 훌륭합니다. 정말. 우리 이제 지금 이서윤, 임태호, 윤지우, 최우빈, 신세아, 조용우, 서운우, 이로미, 고태연, 정아진. 와, 좋습니다. 와, 단꾸미 수아쌤 만세. 와, 우리 나경이 만세. 4명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4명.
이제 두 번째. 몇 분이지? 어머, 24분이야. 두 번째, 느낀 점이 없어요. 길게 쓰라는데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많죠. 그죠? 길게 쓰라는데 잘 안 돼요. 우선 저는요, 길게 쓰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쓰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 그러면 한 문장만 써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는데, 길게 쓰려고 하지 말라는 게 무조건 이퀄 이게 짧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좀 어려워요?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길게, 그 길이의 압박으로 길게 쓰려고 없는 생각을 쥐어짜서 막 하지 말고, 응? 길이에 구애받지, 길이를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마세요. 길이를 신경 쓰지 말고, 개요에서 내가 처음에 나의 주장이 있죠? 그죠? 주장 써야 되지. 중간에 이 주장을 하는 중간에 그 근거가 있겠죠? 근거를 또 써야 되지. 근거 하나, 두 개만 들어도 얼마나 많아?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약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만 해도 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10줄, 12줄에 막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 12줄 써야 돼. 몇 줄 썼지? 8줄 썼네. 4줄 더 써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늘어놓고 내 생각이 뭐지?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길이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마. 그냥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뭐도 상관없어요. 걸리버는 왜 이렇게 여행을 맨날 죽을 뻔하면서 또 가고 또 가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리고 나도 보석이 좋은데 나도 그러면 야후 같은 건가? 보석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꼭 되게 대단하고 멋지고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해야지만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냥 표현하는 곳이다라고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더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자, 우리 학생, 선물 받을 학생, 박효정 학생 축하드립니다. 박효정 학생 축하해요. 네. 박효정 학생 너무 열심히 이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그죠? 선물을 드렸어요. 또 다른 친구들도 9명 남았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인가요? 맘스터치인가요? 맘스터치라고 합니다. 맘스터치. 라이브 소통한 맘스터치. 축하드려요. 대박. 맛있게 드세요. 자, 8명 남았어요. 아까 이나경 학생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해서 2분 네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 네 선정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계속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글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글을 잘 이해하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 된다? 단어 이해부터 해야 돼. 근데 이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를 알아야지. 한자를 알아야 그 한자로 된 단어를 이해하고 단어를 알아야 그 문장을 이해하죠. 문장을 이해해야 문단을 이해하고 문단을 이해해야지 이 문단이 모인 글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쵸? 한자 싫어? 싫어도 해야 돼. 나도 겨울이 싫지만 겨울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겨울을 대비해야 돼요. 너무너무 춥지만 겨울을 싫다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겨울을 어떻게 잘 날지를 여러분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뭐가 싫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하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난 이게 싫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겨울은 오고 여름도 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지낼지를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싫다고 하고 있어요. 패딩도 안 사고 난방도 안 떼고 계속 싫다고 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싫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방법, 대책에 집중해라. 아셨죠? 자, 그래서 한자, 단어, 문장.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요거 공부하라고. 그리고 글을, 내가 이거를 못하겠어. 그러면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거를 꼭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글쓰기가, 글 읽는 게 국어 실력이 되게 느려요. 국어 실력이 확 늘려면 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어를, 사전을 찾는 연습을 계속해라. 됐죠? 자,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탑3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얘기해줘도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서, 응? 우리 한예빈 학생 엄마가 실력이 는 것 같다고 칭찬을 했대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예빈 학생 라이브 소통왕 좋아요. 맘스터치 네 우리 예빈 학생 네 받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궁금한 거 이제 3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나요? 아까 선생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글쓰기 잘하려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글을 쓰려고 할 때 선생님이 한자, 그 다음에 단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글을 쓸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여러분 표준어, 맞춤법 같은 거 되게 신경 쓰죠? 맞춤법. 그쵸? 맞춤법 되게 신경 써서 막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은 여러분 맞춤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맞춤법을 너무 신경 쓰면 내가 글을 언제 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띄어쓰기 너무 어렵잖아요.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조금씩 다 틀려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만 얘기가 다 되면 돼요. 아셨죠? 5학년 오시은 학생 소통왕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신경 써서 이거 막 덜덜덜 떠느라고 막 하나하나 막 신경 쓰느라고 막 글 못 쓰지 마시고 그냥 우선 내 생각을 이거 막 적어보는 거 그거부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글쓰기가 시작부터 너무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우선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이라도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쓰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막 길게 열심히 막 길게 못 써도 돼요. 그냥 한 문장이나 한 단어 나는 심청이가 효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 거지. 우선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말을 할 때 말을 막 태어나자마자 유창하게 잘해요. 어머니 저 지금 배가 고픈데 분유를 좀 주시겠어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처음에는 한 문장 한 단어라도 효녀, 불효녀 이렇게라도 적어보라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되면 개요를 따라서 하나씩 써보고 그거를 옮겨서 또 한 편의 글을 차례차례 순서대로 적으면 은근 되게 멋진 한 편의 글이 돼 있을 거라니까요. 아니 짧게 써야지가 아니야. 짧게 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짧게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거에 더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길이는 상관하지 말고.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그때 더 신경 쓸 수가 있겠죠. 아셨습니까? 네. 자, 다들 너무 박승찬 선생님 덕분에 또 회장 됐어요. 어떻게 회장이 됐지? 선생님 덕분에 승찬이가 잘한 거 아닌가요? 궁금하네. 네. 최보험 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최우빈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글쓰기가 쉬워졌어요. 지금 말 너무 잘하세요. 우리 박승찬 학생 선생님 강의 덕분에 어떻게 반장이 되었는지 올려주세요. 궁금한데? 네.
선생님 덕분에 정교 부회장 됐어요. 아니 다들 왜 선생님 때문에 회장 부회장이 되지? 너무 궁금하네. 올려주시면 제가 또 와 다들 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네요. 학교에서 독서록 상을 받았어요. 뭐 이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면 좋죠. 근데 그 이유가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친구들은 한 문장이 어려우면 한 문장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채영 학생,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나요? 우리 이거 다 했고. 자, 단꿈이 이제 논술 수강 후에 변화 뭐가 있었는지 선생님 미리 좀 뽑아봤는데 이채영 학생 있나요? 이채영 학생 4학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국어과에서 성적이 다 좋게 나왔어요.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겼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단꿈이 논술 수강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줬냐면 단어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거의 진짜 많은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 단어를 많이 알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랬는데 본인이 다니는 논술학원이 있는데 그 고수민 학생 혹시나요? 고수민 학생 5학년 수업 전에는 모르는 단어와 한자 이런 게 많았는데 수업을 들은 후에 어휘 부분에서 알려주시는 한자, 단어 이런 게 많아서 글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논술 학원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학원 선생님도 맞죠? 논술 학원 잘 아는데 거기에서 한자나 단어를 하나하나 알려주지는 않죠, 잘.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선생님은 수능 국어를 가르치잖아요. 그쵸? 수능 국어를 가르칠 때도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3학년 박선우 학생 맘스터치 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고 있어서 우리 3학년 박선우 학생 선물 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알아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한 단어를 많이 알려줄 건데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선생님은 수능을 전문적으로 또 수업을 한 선생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능 국어? 수능 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능 국어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신이슬 학생 5학년 신이슬 학생 있나요? 신이슬 학생? 서윤이도 많이 올라가서 우리 백서윤 학생 되게 열심히 써줬어요. 이거랑 계속 백서윤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아요. 우리 백서윤 5학년 백서윤 학생 네 맘스터치 쏘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열심히 달아줘서 고마워요. 네 다독상 받았어요. 장주아 와 훌륭합니다. 쌤 광팬이어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책 읽는 게 재밌어졌어요. 허서진 다들 잘하고 있어요. 네, 계속 좀 뽑아주세요. 네, 자 신이슬 5학년 학생이에요. 수업 전에 맨날 책 읽기 귀찮아갖고 안 읽었음. 책 읽기 귀찮죠. 읽기도 싫고 뭘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근데 그래도 수업한 책을 읽으니 재미있었음. 이것도 되게 좋은 선생님이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을 정말 어떻게 다 이 말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뇌에 그 변화를 찍은 CT 사진이랄까요? 뇌 영상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글을 읽을 때 그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막 색깔로 나타낸 건데 글을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랑 그 다음에 글을 내가 그냥 묵독이라요. 소리를 안 내고 쭉 읽을 때랑 그 뇌의 변화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또 읽는 거 이 정독이라고 하죠.
차근차근 그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여러분 뇌 발달에 좋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가 됐든 여러분 대부분 사회가 됐든 과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든 여러분 대부분 도서관이나 그쵸?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스터디 카페 가면 시끄럽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다 조용히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원래 묵독할 때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혼자 글을 눈으로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가는 그 뇌의 과정들이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 너무 많은데 그쵸? 그래서 어찌됐든 잘 모르겠으면 책을 많이 읽으면 좋구나. 그냥 그거를 기억해서 난 정말 많이 읽어봐야지. 여러분 그 목표 세웠어요. 1년에 한 100권 정도 읽는 거 어때요? 1년에 100권. 우리 단꿈이에서 24권 하잖아요. 그거 말고 플러스로 여기 24권에다가 더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책 한 70권에다가 그럼 94권이죠? 거기에다 더해서 내가 읽고 싶은 책 6권. 이렇게 해서 한 100권 정도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3학년 때부터 한 6학년 때까지 하면 너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도 훨씬 쉬워지고 그죠? 다 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100권 읽기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묵독이 좋은가요? 묵독이 좋고 안 좋고보다 꼭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묵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글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럼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기 위해서는 묵독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책을 읽어야 돼요? 들은 후에 읽어야 돼요? 이런 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책을 보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수업을 다 듣고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난중일기나 이런 거. 아셨죠? 자, 선물 드릴게요. 우리 4학년 양세빈 학생 맘스터치 쏘겠습니다. 5학년 이호미 학생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맘스터치. 속독이 좋은가요? 다독이 좋은가요? 당연히 속독은 안 좋아요. 속독은 별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런 독서의 형태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독을 좋아하고요. 속독은 빨리 읽어서 빨리 읽으면 막 이렇게도 막 읽으면 빨리 읽은 거 아닌가? 의미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속독보다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정독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 이 책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내 걸로 만들고 이해해서 재구조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빨리빨리만 읽는 게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정독이 뭐냐고요? 정독은 차근차근 그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 차분히 읽는 독서를 정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독을 할 때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단어의 뜻이라든지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다 하셔야겠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되게 인상 깊었던 일화를 들었는데요. 그 책을 봤었던가? 책에서 읽었던 것 같네요. 그것도. 윤동주님 좋아하시나요? 윤동주님도 연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윤동주 시인님, 그죠? 그분은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읽다가 어떤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한 문장인데 넘어가. 그지?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굉장히 글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글을 또 쓰시는 분이고 글에 대한 이해도가 또 높으신데 그런 분도 뭐 할 때가 있어요? 그 글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글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 문장에서 안 넘어가.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이러고 앞에서 뒤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읽었게요? 윤동주님이. 맞춰보세요. 며칠 읽었을 것 같아요? 한 문장. 한 문장. 3일 동안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3일. 3일 동안 그 한 문장만. 그래서 속독보다는 그렇죠? 어려운 문장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다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 3일. 그렇죠? 여러분 3학년 손라온 학생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우 다들 너무 열심히 이렇게 와 달아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려서 그만 읽었고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요. 나도 책이 질렸어. 너무 많이 읽어서. 근데 있잖아요. 책이 질려도 또 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질려도 여러분들 빨리 나 안 질려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읽으셔야 돼. 질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 밥 먹는 거 질렸어. 안 먹을래. 그럼 어떻게 돼? 배고파 죽죠. 똑같아요. 책이 읽는 게 질리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밥과 같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민재 학생. 민재? 나랑 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은데 김민재 학생 있어요? 김민재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글을 쓰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서 글쓰기를 학교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 논술 수업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번만 읽냐고 여러 번 읽냐고요? 저는 한 번만 읽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한 번만 읽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 저 책에 또 있고요. 저 책에 나왔던 내용이 이 책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기저기서 보면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겨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글을 길게 못 쓰는 이유, 내가 글쓰기를 길게 못하는 이유. 이게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피노키오가 그 사람이 됐는데 어떡하라고? 뭐 파란 요정 착하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뭘 하는 거냐면 이 생각들, 다른 사람들은 작가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나? 작가의 생각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나 독자들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나? 그 생각도 들어보고. 그러면 나 그런 생각 못했었는데 정말 그러네. 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다양한 관점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한 권, 두 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수십 건, 수백 건이 그렇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 생각이 안 나던 게 무슨 생각이라는 게 나기 시작해요. 선생님 논술 수업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피노키오, 우리가 평소에 책을 읽으면 피노키오의 모험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뭐라고, 오즈의 마법사 어떡하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왜 썼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뭘 할 수 있는지를 여러 내용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정세영 4학년 정세영 학생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주 다들 훌륭해요. 잘하고 있어요. 다들 선생님 덕분에 정교회장이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뿌듯한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독서 논술 수업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논술 수업이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채희 학생. 그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논술 학원 수업이랑도 되게 다르고 어디 있는 국어 학원 수업이랑도 되게 달라서 그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제 수업이 좋아요. 자, 윤채희 학생 6학년입니다. 저는 단꾸미 수업을 듣기 전부터 원래 논술과 같이 글 쓰는 걸 좋아했었는데 훌륭한데? 수업 후 선생님의 재치와
재밌고 다양한 수많은 이야기 덕에 더욱더 논술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이제는 단꾸미를 통해 매일 논술 수업을 듣는다. 윤채희 학생 있나요? 윤채희 학생 있어요? 네. 있으면 맘스터치 좀 쏴주세요. 네. 있습니까? 아 그래요. 윤채희 학생 맘스터치 쏠게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해요. 드시면서 논술 수업 들으세요. 자, 단꾸미 수업을 듣기 전에는 글을 그렇게까지, 나 이것도 너무 좋았어.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봤는데, 단꾸미 수업을 들으면서 글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글을 깊게 보니까 미처 못 봤던 내용도 알게 돼서 더 흥미롭게 느껴지고, 글이 더 재밌어졌다. 정말 좋지 않아요? 심청이를 과연 누가 죽인 걸까? 어떻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심청이 누가 죽였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되게 흥미롭고 그거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각인 것 같고 그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의미도 있고 깊이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누구야? 승찬이 하나 줘야 돼. 우리 승찬이 줬나요? 박승찬? 맘스터치 하나 줬나요? 없나요 이제? 베스킨라빈스 없나? 승찬이. 네, 훌륭해요. 책을 도서관에서 안 빌렸는데 이제 책을 여러분들 책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은 있잖아. 어떻게 책을 읽었냐면 어렸을 때 걸어다니면서 책을 읽었어요. 낮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왜 책을 읽으면서 걸어다녀요. 버스에서도 책을 읽고 지하철에도 책을 읽고 막 버스 지하철에서 막 울어 막 책을 읽으면서 감동적이어서 막 울면서 막 혼자 책을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 나중에 여러분 조금만 해도 성적 잘 나와요. 근데 책을 안 읽잖아요? 계속 공부해도 안 늘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책을 읽고 한자를 하세요. 제발. 단어 찾아보고. 오케이? 그리고 단꾸미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책 잘 읽고 책 재밌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윤채희 6학년 채희 세 번째. 단꾸미 수업 전엔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글 읽는데 방해 요소가 됐었던 것 같은데 단꾸미 수업을 듣고 나서 단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글을 방해받지 않고 보는 느낌이 들어 행복했다. 이 친구 책을 좀 봤네. 응? 그죠? 훌륭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책을 단꾸미 수업을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에 수강 이후의 변화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또 같이 많이 남았죠? 지금 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다르게 듣고 있을 텐데 진도가 다 다를 텐데 1년 동안 우리가 설생과 함께 이렇게 선정해 준 도서 24권 잘 읽고 함께 어휘도 풍부해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의미와 깊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꾸미에서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훌륭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 유튜브 오늘 라이브 후기 체육복을 갈아입으면서 책을 읽는다고요? 대단한데? 저는 밥 먹으면서 책을 읽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랬어. 오늘도 라이브 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밥을 먹는데 책 보면서 밥 먹었어요. 항상 그래서 선생님 책에는 이렇게 식사하던 게 떨어져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광의 상처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한 뭘 흘리면서 이렇게 밥을 흘리면서 막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 영광의 이렇게 자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유튜브 오늘 라이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나 저녁 뭐 먹었냐고요? 비밀인데 선생님 따라하면 안 돼요. 선생님 너무 급해가지고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재밌었나요? 라이브 후기 이번 주 여러분들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틀 후 금요일까지 후기를 좀 작성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작성을 하고 고정 댓글에서 설문지 링크 확인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 위에 단꾸미 방법이 있대요. 위에 거기 댓글창 위에 고정 댓글에 설문지 링크가 있대요. 저기 있네. 보여요, 여러분들? 베스킨라빈스 만원권 보내드립니다 해서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 해주세요. 그래서 저기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하면 그쵸? 10명, 야 10,000원 이거 빨리 쓰고 10,000원. 베스킨라빈스 더운데, 응? 그쵸? 엄마는 외계인, 엄마가 왜 외계인이야? 그쵸? 뭐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엄마 돌아가셨다면서요. 그죠? 어쨌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글쓰기 잘 읽고 잘 쓰는 법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주면서도 항상 뭐 선생님이 어디 유튜브나 다른 데 나가면은 막 뭐 읽으면은 똑똑해지나요? 뭐 읽으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안 가르쳐 주고 싶어. 왠지 알아요? 안 해요,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뭐 하라 그랬죠? 한자 공부해라, 한자 공부. 다음에 선생님 라이브 할 때 한자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요? 한 시간짜리인데. 한자 공부를 하는 방법, 급수를 따는 방법 혼자. 10,000원으로 내가 한자 급수, 아니 사실 10,000원 없어도 되긴 한데 10,000원으로 한자 급수 따는 방법 선생님 알려줄게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 당첨된 학생들은 라이브 끝까지 남아서 이름과 번호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이름과 번호 확인을 해주세요. 선생님 뭐 하라 그랬죠? 한자 공부 다음 라이브 때 선생님 해줄게요. 두 번째, 단어를 모르는 단어 찾아보면서 읽어라.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글 쓸 때 한 문장이라도 써보고 길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생각이 무엇인지만 신경 써서 뱉어서 쓰면 그게 글이 될 거예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짧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짧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더 이렇게 쓰다 보면 점점 길어져. 선생님도 논문을 쓸 때 논문 몇 페이지 썼더라? 한 300페이지 썼나? 아무튼 그 내외로 썼던 것 같은데 쓸 때 막 글을 쓰는데 논문이 어느 정도 분량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어요. 분량 100페이지 이상 돼야지, 80페이지 이상 돼야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학생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의 학습법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할 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다 저런 말을 하고 싶다 하면서 쭉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원래 대부분 이제 논문이 한 뭐 150페이지, 200페이지 그거보다 훌쩍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다고 막 굳이 짧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길이가 길지 않아도 된댔어. 짧게 써야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마음 알겠죠? 단꼬미들 똑똑하니까 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1시간이 다 갔어. 어떡하지? 어머 다 끝나버렸어. 재밌었나요? 유익했나요? 여러분들? 300페이지 어떻게 썼냐고요? 그냥 할 말을 하다 보니까 300페이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글을 위한 글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2달 있다가 그죠? 아마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선생님이랑 어쨌든 다음번에 라이브 방송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여러분 들어오실 건가요? 오늘 어떻게 유익했어요? 도움이 됐나요? 선생님의 팁이? 글 쓸 때 또 읽을 때 여러분들 선생님의 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려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 글 읽고 어떻게 정리해요? 선생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정리했던 거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몇 분 남았죠? 3분 남았습니다. 3분. 2달 뒤에 봬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면 승재쌤이랑 같이 해주세요. 승재쌤 만날 때 수아쌤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승재쌤만 보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3시간만 더 하자고요. 저는 좋은데, 어떻게, 다들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승재쌤이랑 같이 해주세요. 셋이서 콜라보 해주세요. 좋아요. 저희, 이렇게 승재쌤, 설쌤, 저 이렇게 같이 또 연말에 같이 합방을 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많이 놀러 와주시고 앞으로 선생님과 하는 논술 수업 정말 선생님 열심히 여러분들 재밌게 하려고 어떻게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직 안 봤죠? 아직 안 올라갔을 거예요. 레미제라블 촬영했는데 어머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이상한 옷 왜 입으세요 이러는데 그 옷을 입는 이유는 그때 그 시대 같은 걸 더 잘 이해해서 푹 빠져서 봤으면 좋겠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미 있고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막 회장이 되고 정교 회장이 되고 그죠? 글쓰기 다독상도 받고 막 뭐 이런 친구들 많은데 선생님 너무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진짜 1분 남았어요. 레미제라블 곧 나올 거예요. 한 다음 주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1분 여러분들 아무튼 너무 사랑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그래요 선생님 재미랑 의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상 재미있게 논술 수업 들어주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고 감사하고 다음에 라이브 때 모두 꼭 와야 돼요. 아셨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아셨죠? 그럼 그동안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 그때 가서 확인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는 논술 수업 시간에 그리고 다음 라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한기대 쿵덕 모두 함께 한기대 쿵덕 모두 함께 한기대 쿵덕 모두 함께 한걸음에 뛰어보자 낙낙끼리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알수 나란 말씀이 등기게 따라 국민정음 창제의 민의 군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바로 참된 장군 얼쑤 혼자 위에 약속해를 내고 얼빈의 고래 구두선 세운 사람 누구 시간의 문으로 얼쑤 한기대 쿵덕 모두 함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한기대 쿵덕 모두 함께 역사의 시작 속으로 한기대 쿵덕 모두 함께 한걸음에 뛰어보자 낙낙끼리 운명의 순간 시간의 문으로 얼쑤 얼씨구나 넌 민심서를 쓰고 감축해